안녕하세요, 삼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네, 작고님. 네. 이제 날씨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많이 가을이 선선해졌죠? 선선한 가을이 온 네. 것 같습니다. 네. 가을하면 또 배당주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뭐 가을에 우리 배당주 좀 소개해줄 만한 거 좀 있나요? 네, 오늘 그래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오늘은 가을부터 준비해야 하는 배당주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사야 될 배당주, 그리고 또한 반드시 사지 말아야 될 배당주,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 사야 될 배당주와 사지 말아야 될 배당주 참 궁금한데요. 네. 오늘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 배당주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연말 배당주 준비할 때 이번 시즌의 포인트는 뭔가요? 저는 포인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분기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여러 대기업들. 원래는 이런 회사들이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배당을 다 그렇죠. 줬어요. 연배당 연말에만 배당을 했는데 최근 트렌드가 외국을 따라간다는 그런 추세, 그리고 주주 환원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 추세로 분기 배당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이제 3분기 배당 들어올 때가 다 됐거든요. 그렇죠. 4분기 이렇게 4번을 배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연 배당을 분기별로 이렇게 쪼개서 주는 거라고 나눠주는 거죠. 네. 반드시 알아야 될 포인트가 분기 배당을 실시했느냐, 아니면 연말 배당 딱 한 번만 주느냐,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배당주 하면 우리가 금융주를 가장 최고로 치잖아요. 그렇죠. 뭐 최고라기보다 이제 맞습니다. 배당 성향이 되게 좋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이번에 금융주들의 배당 성향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금융주 배당 수익 전망치가 최고 우리 금융지주 9.8, 기업은행 9.7, JB 금융지주 9.7, DGB 금융지주 9.6, 이렇게 좀 9%가 넘는, 진짜 높네. 8%, 6%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걸 전망치 이거를 믿고 사도 되느냐? 전망치니까. 네. 딱 그런 사도 아니니까. 되느냐?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분기 배당을 하는 배당주들이 많아졌다. 그렇죠. 그게 금융 배당, 금융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금융주들이 지금 분기 배당하고 있나요? 지금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주식들 안 알아보고 산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률을 못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분의 1만 받겠네요. 사지 잘못하면. 그렇죠. 그렇죠. 4분의 1이나 2분의 1, 그렇지. 4분의 1이나 시간 기간에 따라서. 네. 맞죠. 그래서 지금 절대로 지금 시점에서 사면 안 되는 배당주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SK텔레콤, 삼성전자, KTNG, 이거 다 분기 배당. SK하이닉스, 그러네.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 신한 이런 것도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 신한, KB 뭐 이런 것들은 다 분기 배당하고 있으니까 사면 뭐 이 수익률이 좀 낮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낮은 하나, 신한, 뭐 KB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 주식들은 그 전에는 배당 얼마나 했어요? 네,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일단 금융주 이외 대기업들, 그리고 금융주 이렇게 두 분류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OU, SK텔레콤, KTNG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배당을 한 경우도 있고요. SOL이나 KTNG 같은 경우는 반기 배당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트렌드를 보면 1, 2, 3분기는 배당이 거의 동일하게 지급이 됐고, 마지막 연말 배당을 좀 한 번에 크게 좀 많이 주죠. 네, 좀 많이 줬던 그런 경우였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작년에 매 분기별로 300원씩 배당을 하겠다, 적정한도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3분기, 4분기에는 300원 각각 배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OL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배당 안 하고 2분기 배당을 했기 때문에 3분기 배당 없이 연말 배당을 조금 많이 줄 가능성이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일하게 좀 쭉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KTNG 같은 경우는 2분기 배당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배당 한번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금융지주나 BNK금융지주 이 두 회사는 지금 반기 배당을 했고요. 신한, KB, 하나금융지주 전부 다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기업들을 사게 된다면 내가 배당 수익률 9%, 10%, 뭐 8% 이렇게 믿고 들어갔는데 연말에 딱 까고 내년에 딱 받을 때 딱 보면 반밖에 안 반토막 나 있고, 그렇지. 아니 4분의 1토막. 그렇죠. 이렇게밖에 못 받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자, 그런 그러네. 취지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 배당주를 매수해가지고 네. 내년에 한 9% 이상 이렇게 받을 만한 배당주는 없나요? 9% 이상 받을 만한 배당주 있죠. 그렇죠, 네. 있죠. 네. 네. 배당 성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두 회사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 회사 IBK 기업은행입니다. 아, 기업은행. 네. 아까 전 표에서도 IBK 기업은행은 좀 높게 9% 이상 배당을 주겠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예상해요. 재무나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2조 8천억이에요. 작년보다 조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올해도 배당 좋을 수 있겠네요. 네, 배당 좋기로 기대를 하고요. 지금 이슈가 좀 있어요. IBK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누군지 아세요? 국민연금 아니에요? 아, 모르세요? 몰라요. 어디에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아, 정부. 네. 아, 그렇군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은행,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합쳐서 다 정부네요, 결국에는. 한 68%, 한 70% 있는데요. 결국 정부 기업이네요. 네, 정부은행이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에 또 세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여러 군데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들, 뭐 공사들 이런 데서 좀 배당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배당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세수를 좀 커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당 상을 좀 늘리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상상을 해야 되는데 원래 투자는 네.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주를 조사하다 보니까 주주명 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좀 생각을 진짜 해봤어요. 포인트네요, 진짜. 이거 상상 잘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 제가 두 회사 소개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DGB 금융지주입니다. 아, DGB. 금융주들이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그렇죠. 특히나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예상 배당 수익률이 9% 이상인데 이 두 회사들은 분기 배당 안 했어요. 그래서 연말 배당이 지금 1,000만원치 사면 9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90만 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DGB 금융지주는 최근에 이런 기사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시중은행 전환한다. 들어보셨어요? DGB가 네. 지금 4대 뭐 하나, KB, 신한 또 어디 있죠? 우리. 여기 4대잖아요. DGB가 여기 포함된다. 5대가 되겠네요. 네, 5대 시중은행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 인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이 11월에 인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뭐 나오겠죠.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향을 돌파하는 요선 오늘도 8,000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DGB가 네, 8,000 넘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이 예상 배당 수익률 9% 요거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통과가 된다면은 아주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상승 이슈가 있을 때 지금 저점에서 사놓는 거 그러네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과 DGB 금융지주, DGB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연말에 배당 수익률이 지금 사면 9%다. 네, 아름답죠. 네. 네, 1억 사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네. 9.7% 뭐 이러니까. 네. 괜찮은데요? 네. 자, 그러면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선정할 때 작년에 배당 성향이 좋거나 배당 뭐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주식들을 골라가지고 다시 그런 데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 중에 좀 주의할 만한 주식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아, 네.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보통 배당주 찾아보실 때 뭐 네이버나 다른 사이트들을 검색을 해서 배당 순위를 보고 작년에 어떤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배당주를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작년 네이버 검색 순위로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게 되면요. 1위부터 5위 중에서 유전 ETF, 뭐 리츠 빼고 락앤락과 일성신약 이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락앤락은 뭐 실적도 괜찮고 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올해도 배당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락앤락 같은 경우에. 근데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게 되면 작년 재무제표가 정말 반짝 좋았어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거의 1,052억 가까이 났거든요. 이게 이유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삼성과 소송을 진행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했을 때 우리가 그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이나 증여 뭐 이런 것들 세금도 낮추고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좀 다운시켜 가지고 뭐 합병 비율을 결정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성신약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삼성 주식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서 이 삼성과 일성신약이 조금
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소송 승리했어요. 아, 그럼 돈 좀 벌었겠네. 그러면. 작년 한 900억 정도 벌었거든요. 보상을 받았네. 890억인가 800억 정도 벌었는데 그러네. 그게 지금 단기순이익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은 작년에 돈이 많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았겠네. 그래서 현금이 많아가지고 배당이 엄청나게 한 주에 2만 원. 아, 그러니까 2만원짜리 4,000원이나 했네요. 네네네. 엄청나네. 4분의 1을 해버렸네. 그렇죠. 한 주에 2만 원 배당을 했는데 액면분할도 주식 액면분할도 5대 1로 했기 때문에 한 주에 4천 원 된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배당을 엄청 많이 줬던.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상위 5위 안에 들었었던 거죠. 그러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배당을 하지 못해요. 올해는 못하죠. 네, 올해는 물론 배당을 하긴 하겠지만 이만큼까지는 못한다. 그래서 작년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고 일상식약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작고님 모시고 배당 작년 배당부터 해가지고 올해 주의해야 될 배당주와 앞으로 좀 추천할 만한 배당주 9% 이상 벌 만한 거를 기대하는 그런 배당주까지 소개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